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콸콸콸. 붉은 와인이 하얀 옷을 물들였습니다. 그 옷 비쌌을 텐데. 아, 아니다. 그냥 옷이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빵 셔틀 할 때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분 후 이 레스토랑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초라한 그녀의 남편이 등장하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창회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40층 높이의 오션뷰 레스토랑 라메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검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1인당 최소 30만 원은 내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오늘은 1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성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의 남편이 더 대단한지를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좀 봐. 설마 저 사람. 헐, 진짜 한지우잖아. 아직도 그 스타일이야? 한 여성이 조용히 입구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한지우였어요. 마트에서 만원대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베이지색 면 원피스에 올이 나간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흰색 운동화,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동창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 옷차림 좀 봐. 남편이 뭐 하길래 저렇게 입고 나와?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온 거 맞아?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창가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그 소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초라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레스토랑 중앙 테이블에는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지, 정수아, 이예린. 그들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주얼리를 걸친 채 우월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들은 지우를 빵 셔틀이라 부르며 괴롭혔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면 빵을 사오라고 했고 과제를 대신 하라고 했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해서 배척했죠. 지우는 그렇게 3년 내내 왕따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그들은 각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민지는 대기업 임원의 아내, 수아는 변호사와 결혼했고 혜리는 의사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고 오늘 동창회는 그들에게 완벽한 무대였어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초라한 옷차림의 한지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수아와 혜린을 바라보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15년 전과 똑같은 우월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재미있어지겠는데? 세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죠. 민지가 가장 먼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샤넬 향수를 뿌리며 과장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민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아와 혜린도 뒤따라왔어요. 세 사람은 지우를 에워싸듯 앉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지냈어. 수아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코스 요리가 기본 35만 원이더라. 부담 안 돼? 우리가 쏠까? 아니, 괜찮아. 내가 낼게. 지우의 담담한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혜린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헐, 대박. 남편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아, 아니면 혹시.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대출?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 자극했어요. 민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지우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해서 그래. 회사 다녀. 지우의 짧은 대답에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대기업이야? 아니면 중소기업? 그냥 회사.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세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변변찮은 직장에 다닌다는 확신이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화려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어요. 민지는 랍스터를 우아하게 자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우야. 너 고등학교 때 기억나? 매일 아침 우리 빵 사다 줬잖아. 혜린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맞아. 크림빵, 단팥빵, 소시지빵. 종류별로 다 외웠었는데. 우리가 널 뭐라고 불렀더라?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빵지우. 아, 추억 돋는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응, 기억나. 그때 너희 정말 재미있었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뭐야, 삐졌어? 민지가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농담이잖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수아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남편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 공무원? 아니면 알바? 그녀의 질문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은 지우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15년 전처럼 말이에요. 민지가 레드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정말 좋다. 다들 모였으니까 건배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레드와인이 공중에서 붉은 궤적을 그리며 지우의 하얀 원피스에 쏟아졌어요. 콸콸콸. 와인이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 어머. 미안해. 민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정말 미안해, 지우야.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쩌지? 그 옷 비쌌을 텐데. 아, 아니다. 그냥 옷이구나.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이 거들었어요. 민지야, 너무 걱정 마. 지우는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옛날에도 그랬고. 지우는 천천히 티슈로 와인을 닦았습니다. 붉은 얼룩이 하얀 원피스를 물들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어차피 오래된 옷이야.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혜린이 지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역시 지우는 착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빵 셔틀 하던 때 생각난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도 우리가 뭘 시켜도 다 들어줬잖아. 착한 친구야, 착한 친구.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여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잠깐 폰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한쪽으로 걸어가자 세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당하러 가나 봐. 맞아. 아마 또 돈 없다고 난리겠지. 불쌍하긴. 옛날에는 빵 심부름이나 시켰는데 지금은 남편한테 심부름 당하는 거 아니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창가 쪽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얼마 후 지우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앉았어요. 수아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왔어? 뭐래? 빨리 집에 오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곧 온대. 곧 온다고? 민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여기로 온다는 거야? 남편이? 응. 지우의 짧은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그럼 우리도 만나보겠네. 기대된다. 혜린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맞아. 도대체 어떤 남자가 지우랑 결혼했는지 궁금했거든. 민지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까? 재미있겠는데. 세 사람은 다시 웃음을 나눴어요. 그들은 곧 나타날 지우의 남편을 상상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초라한 모습일 거라고, 지우처럼 평범하거나 오히려 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분 후 이 레스토랑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5분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와 담소로 가득했어요. 민지와 수아, 혜리는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지우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 아니야?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들은 전문 경호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레스토랑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 이탈리아산 최고급 구두,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얼굴과 분위기였습니다. 잠깐, 저 사람.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설마, 서준혁? 넥스트 웨이브 그룹 대표 서준혁 아니야? 레스토랑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8살의 서준혁. 한국 정보기술업계를 평정한 젊은 최고 경영자였어요. 작년 매출 5조 원, 직원 3,000명을 거느린 기업의 수장.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를 수없이 장식했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레스토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입이 벌어졌어요. 수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혜리는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혁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주저없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여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혁은 지우의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와인 얼룩이 진 원피스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옷에 뭐 묻었네. 괜찮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실수였어.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우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 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민지와 수아, 혜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서준혁이라고? 그리고 지우를 여보라고 불렀다고? 준혁이 세 사람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들에게 닿자 세 사람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내 친구분들이시죠? 아, 아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우가 부인이라고요? 준혁이 잠시 놀란 표를 지었어요. 네.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혹시 모르셨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어요. 주변 동창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죠. 진짜 서준혁 대표잖아. 지우가 그 사람 부인이었어? 완전 대박이다. 민지는 손이 떨려 와인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혜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지우를 바라봤죠. 그들이 조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 빵셔틀이라 부르며 괴롭혔던 그 소녀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 경영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준혁이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조용히 손짓을 했어요.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 누가 예약했죠? 지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준혁 대표님 명의로 정관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관이라는 말은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다는 뜻이었어요. 이 40층 오션뷰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려면 최소 수천만 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지배인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 행사는 서 대표님께서 부인분의 동창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리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지우의 남편이 준비한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1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레스토랑 하나 통으로 빌렸죠. 그런데 그는 세 사람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친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아, 아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 직원이 급히 달려와 지배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준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확인했는데 이 세 분은 초대 명단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초대 명단? 혜린이 되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응, 나는 진짜 친구들만 초대했거든. 너희는 초대하지 않았어. 순간 레스토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 멋대로 찾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그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동창회 소식을 보고 무단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를 다시 만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창회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도. 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 와서 주최자를 모욕했다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혜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지우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알았어. 내가 초라하다는 걸. 내가 만만하다는 걸. 그래서 더 짓밟고 싶었던 거잖아.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했거든. 15년이 지나면 너희가 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할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어. 일부러? 수아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응. 테스트였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거든. 지우는 자신의 와인 얼룩진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알았어.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15년 전에도 지금도. 너희는 여전히 남을 깎아내려야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저 사람들 진짜 최악이다. 초대도 안 받고 와서 저런 짓을 했다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들키고 망신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들이 세 사람 앞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혁의 질문에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지와 수아, 혜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우리 정말 몰랐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수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진심으로 미안한 거야? 아니면 들켰으니까 미안한 거야? 그 질문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15년 전에도 오늘도.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게 두려웠어. 너희 때문에. 밤마다 울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어. 혜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버텼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성숙해질 거라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하지만 지우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너희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찾아서 짓밟는 사람들이야. 민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여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로.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만약 소송이라도 걸린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릴 뿐이었죠. 그리고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해. 너희는 오늘 깨달았을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복수는 나를 너희처럼 만들 뿐이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지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 하지 마. 너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민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준혁이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 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시죠. 조용히. 네, 대표님.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직원들이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와 수아, 혜리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처량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레스토랑 문이 닫히자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씩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 너무 멋있었어. 미안해. 우리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힘들었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응. 하지만 이제 후련해.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지우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맞아. 너무 당당했어.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슬슬 가볼까?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럴까? 둘은 동창들에게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칭?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후련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15년 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상처가 조금 아물었어. 준혁이 지우의 와인 얼룩진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옷이 아깝다. 새로 사줄까? 지우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 옷? 이거 사실 명품이야. 응?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당신이 처음 프로포즈할 때 내가 입었던 옷이잖아. 그때도 너는 내 옷차림 따위는 신경도 안 썼지.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가을 해운대 해변이었죠. 지우는 바로 이 옷을 입고 있었고 준혁은 무릎을 꿇고 청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옷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거든. 당신처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우를 꼭 껴안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칭?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밝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지우가 준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자. 진짜 동창회는 지금부터야. 준혁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로 갈 건데? 지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층 카페. 거기서 진짜 친구 5명이 기다리고 있어. 평범한 옷 입고 평범한 커피 마시면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둘은 손을 맞잡고 로비를 걸어갔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미소였죠. 한편 레스토랑 밖 주차장에서는 민지와 수아,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떡하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어.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리는 핸드폰을 꺼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애들아, 이거. 화면에는 이미 오늘 일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동창회 현장을 찍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완전 최악이다. 저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니. 불쌍한 건 저 부인이다. 민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영영 사라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오늘의 수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 약자를 괴롭힌 업보, 그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면 지우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1층 카페는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한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운대 야경이 은은하게 보였죠. 지우와 준혁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여기. 5명의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간편한 원피스,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언니들, 오래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근데 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좀 상기됐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래된 숙제 하나 끝냈어.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을 보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항상 지우 잘 부탁드려요. 준혁이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항상 아내를 챙겨주셔서. 그는 진심이었어요. 이 5명의 친구들은 지우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할 때도,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때도, 취업이 안 됐을 때도 그들은 늘 지우의 편이었죠. 자리에 앉자 친구 중 한 명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라떼. 소박한 주문이 이어졌어요. 몇천 원짜리 커피였지만
그 순간이 위층의 수백만 원짜리 와인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지우야,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아?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남편분은요? 요즘 사업은 잘 되시나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지우도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웃음을 함께 했어요. 그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오늘 왜 그 옷 입고 왔어? 너 옷장에 좋은 옷 많잖아. 지우가 와인 얼룩진 옷을 내려다봤어요. 응, 그냥 특별한 옷이거든. 이 옷 입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진짜 친구가 누군지. 지우의 대답에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내가 뭘 입든 얼마를 벌든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어. 넌 그냥 우리 지우니까.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런 소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갈게. 지우야,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언니들. 조심해서 가. 친구들이 카페를 나가고 지우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둘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과거도 상처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어.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진짜 치유는 사랑에서 온다는 걸.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난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 별들처럼 말이죠.